건강이 보이는 의학 톡톡톡.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7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즌 함께하게 된 이은영 아나운서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잘들 지내고 계셨죠?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맛있는 수다 시즌 7, 무려 7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서는 양방과 한방, 이 모든 의학 상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도 우리 동네 주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마수다 시즌 7의 첫 시간 함께할 우리 동네 주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통합치약 전문의 박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최정용입니다. 네, 든든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든든한 우리 주치의들과 함께 여러분들 건강 꼭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수를 부르는 체주질환 예방법. 네, 근데 이 체주 질환이 감기보다 더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쉽게 흘려버리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체주 질환 그대로 뒀다가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체주 질환 관리해야 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흔들리고 피나고 찌릿찌릿 시리고 아픈 잇몸병. 전 국민 90%가 경험하는 만성 질환이지만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치주 질환은 이와 잇몸병,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자칫 전신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리 없이 진행되는 치주 질환은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심각한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수를 부르는 치주 질환 예방,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 치주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잇몸병 또는 풍치라고 하고요. 잇몸이나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심한 통증이 없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졌을 때 이미 치아를 빼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어도 막 시리다고 하는 게 그런 풍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 다 치주 질환이었던 거네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가끔 뭐 딱딱한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이렇게 마시면 가끔 시릴 때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도 치주 질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잇몸병에 이완된 경우에 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피가 나거나 붓고 잇몸이 빨갛게 변하거나 둔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보통 환자분들이 우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맞아요. 네.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또 차갑고 신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시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가 흔들리고 그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이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통증을 좀 한 번쯤은 경험해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치주 질환이 생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의 발생 원인은 효과적인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치아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치태나 치석 등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청소를 안 했다는 네, 뜻이네요. 뭐 그 외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연인이고 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치열 부정이 있거나 어. 뭐 이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던가 네.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 있다던가 아니면 불량한 치과 시술 아니면 뭐 이를 뺐는데 그걸 수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런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다양하네요. 있습니다. 예. 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구강의 어떤 청결 상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질환으로 또 옮겨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주 질환이 발생하면 한 개 치아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치아 상실까지 동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어릴 때는 치주 질환이 잘 생기지 않다가 네. 나이가 들수록 이 충치에 이완되는 경우는 줄어드는데 치주 질환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질환 중에 뭐 당뇨병, 뇌졸중, 뭐 심장 질환,
치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노년에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치주 질환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치주 질환의 증상 중에 가장 큰 증상이 피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상처가 있다는 거고 그 상처로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 들어간 세균들이 전신을 돌게 될 것이고 심장으로 가게 되면 뭐 심내막염이나 이런 심장 질환들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빠지게 되면 네. 정상적인 식사를 못 하게 되죠. 그렇죠. 정상적인 식사를 못 하게 되면 씹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씹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은 저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뇌의 운동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치매도 유발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껌을 굉장히 많이 씹거나 그러신 분 봤어요. 씨를 뭐 과일 씨 같은 걸 많이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일 씨를 씹어 먹거나 껌을 너무 많이 씹게 되면은 치아가 너무 과도한 힘으로 인해서 잇몸 질환이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약간 시리거나 좀 아프다 싶으면 치과를 가면 좋은데 치과가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근데 네,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렇게까지 좀 큰 질환으로 번질 수 네. 있다는 거네요. 무섭네요. 근데 대부분 젊었을 때 음. 아프지 않고 네. 피가 나면 양치를 조금 열심히 하고 이제 이 정도만 해서 치과를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때 많이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환자분들이 오면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5월 5일쯤 오시면은 꽃 피는 5월이 되면 꼭 치과를 오세요. 아, 첫눈이 오면 치과를 오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를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날짜를 좀 정해놓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으러 가면 참 좋을 텐데 그 방법 외에도 치주 질환을 좀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치주 질환의 아까 원인이 치태와 치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치태와 치석이 침착되지 않도록 그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개인의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외에는 뭐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함께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꼭 받아주시고 네. 그 외에도 뭐 스케일링 이후에 그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치주 소파술이라는 잇몸 치료까지도 계속 동반해서 좀 받아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과를 좀 편하게 친구처럼 근데 사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네. 보면은 저희가 뭐 하루 3번, 3분 이내 네. 그다음에 333. 네네 333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이 333을 해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양치질 시간을 너무 네.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되는데 양치질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네.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칫솔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시간 칫솔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터픽 물 세게 쏘는 그다음에 네네네. 아쿠아픽, 워터픽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아. 이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치실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구나.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을 빼주고 네. 플라그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런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다음에 아쿠아픽 같은 제품을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칫솔만 뭐 이렇게 뭐가 얇아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리할 게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연령별로도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도 굉장히 좀 연약한데 또 세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 방법들이 좀 연령대별로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린 친구들은 충치가 많이 생기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후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에 껴있는 플라그들, 네네네.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린 친구, 뭐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너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봐. 당연히 못 집어요. 그렇죠. 이게 손에 있는 장근육들이 발달하지 힘이. 않아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칫솔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칫솔질을 어린이들이 하고 싶지만 내가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은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죠. 아. 네, 너무 싫은 그냥 맞아요, 양치질은 맞아요. 너무 싫어.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네. 양치질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아주 어린 시기부터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양치질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꽤 고학년이 돼도 양치질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소아치과에서 권하는 나이보다 더 오래, 그러니까 뭐 음. 초등학교 4학년, 심지어는 5학년 친구들까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께서 네. 양치질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서 충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 스케일링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스케일링 할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이라고 네.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아까 최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정기적으로 너무 이제 몰아놨다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40대 오셨는데 처음 스케일링 받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네. 정말 힘들게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꼭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네. 치석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그 치주 질환도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꼭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또 든든하게 오래 이 좋은 치아로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스케일링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가셔서 점검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치주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치주질환에 관련된 시청자 사연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정기 점검을 위해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치주염과 같은 치주 질환이 생기기 쉬운 구강 구조라며 교정을 권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치주 질환으로 크게 고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치주 질환이 잘 생기기 쉬운 구강 구조라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직 증상은 없지만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구강 구조를 가진 사람의 치주 질환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치주 질환을 앓지는 않으셨지만 이 치주 질환이 잘 생기기 쉬운 구강 구조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구강 구조가 좀 이렇게 잘 생길 수 있는 구강 구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예. 치주 질환의 원인 중에 네네네. 하나가 치열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치열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배열 이렇게 혼잡한 경우나 이게 겹쳐 있거나 아니면 뭐 네네네. 과도하게 이렇게 덮어서 잇몸을 오히려 이렇게 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예.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아. 똑바르게 배열을 해주면 예. 치주 질환을 좀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좀 자주 생기는 분들은 치열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겠네요. 네, 이게 네. 교정도 도움이 된다. 똑바르지가 않으면 이렇게 겹쳐 있거나 그러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네네. 안 닦이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그 치조골이 녹거나 해서 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성인들도 요즘엔 네네. 성인 교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치아가 삐뚤삐뚤할 때 성인이 돼서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렸을 때 교정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사연 또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 아내는 현재 임신 8개월 차입니다. 점점 배도 많이 불러오면서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더니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고 거기다 얼마 전엔 양치질을 했더니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일이 많아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아내는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잇몸이 안 좋은지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신 상태로 약을 먹기도 그렇고 병원을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산부도 치주질환 치료를 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가 잇몸이 자주 붓고 또 피가 나는 치주 질환이다. 근데 임신부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몸 관리하는데 예민하잖아요. 병원도 가기도 네. 쉽지도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보통 임산부들이 오시면 임신 초기 뭐 2, 3개월에는 네. 태아 발육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셔야 되지만 임신 중기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허락하에 가능한 치과 치료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말기까지 이게 염증이나 통증이 진행되면 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중기 정도의 그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출산까지 큰 탈이 없이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사실 네. 요즘에는 그 임신을 다들 계획해서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임신 계획에 첫 번째 이제 치과 검진이 포함이 되고요. 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스케일링
네네네. 이게 되겠고 뭐 다른 기타 질환들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아기를 낳고 부만을 하고 몸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네, 신경 따뜻한 많이 곳에 있어야 되고 찬물로 샤워하면 안 되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가끔 양치질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또 약간 아니, 미신 같은 게 또 있으신가 봐요. 시어머니들의 입김이 좀 큰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출산 이후에 뭐 양치질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다음에 피가 난다고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오히려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 치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뭐 피가 나 잇몸 질환이 좀 심해 네. 전혀 상관없어요. 치과 오셔서 네. 스케일링 받으시고 양치질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신부도 치주 질환에 신경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건강해 보이는 의학 톡톡톡. 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들 한 말씀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치주 질환 이것만은 기억하라. 뭘까요? 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치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아프고요, 시리고요, 피도 나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라도 치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치아 건강은 네, 전신 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꾸준한 치아 관리 하셔서 건강한 생활 또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생활 속의 건강 상식을 한 방으로 풀어보는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만이란 체내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인 것을 말하는데요.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거나 크기가 증가한 것을 말합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에도 비만 환자로 간주합니다. 예, 비만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부 비만을 위주로 한 남성형 비만, 하체 비만을 위주로 한 여성형 비만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이상지지 혈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하체 비만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복부,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갱년기가 지나게 될 경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형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비만 관련한 질환이 있는데요. 예, 크게는 대사장애 질병, 소화기계 질병, 그리고 근골격계 질병, 기타 질병이 있습니다. 예, 비만이 생기게 되면 다른 질환이 많이 겹치게 되는데요. 예, 대사증후군, 즉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 혈증을 위주로 한 대사장애 질병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기타 질병들이 또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BMI는 18.5에서 23까지가 정상이고요. 23에서 25까지가 과체중, 25에서 30까지 중등도 비만, 3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비만의 원인이란 곧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과 같은데요. 예, 즉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적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사람의 몸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기계로 보고 식사를 적게 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방어 반응이 작동하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잠을 많이 잤더니 살이 빠지는 경우, 심지어 음식을 많이 더 먹었더니 살이 빠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모두 사람의 몸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살을 빼려는 나의 의지와 생명을 유지하려는 몸의 의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피곤할 때 몸에서는 힘든 상황인데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할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데요.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마치게 될 경우 운동을 마치게 되면 몸에서는 다시 체지방을 합성합니다. 체력이 괜찮을 때는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이 감량된 채로 유지가 되는데요. 몸이 힘들 때는
체지방이 감량되었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을 합성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1g당 탄수화물은 4, 단백질은 4, 지방은 9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몸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지진이나 건물이 무너졌을 때 갇혀있는 사람들이 물만 먹고도 한 달씩 살아있는 경우를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이때가 몸에서 생명체로 생명 유지 반응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대사를 최소화시키면서 지방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생명이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의 상태를 보고 에너지 쓰는 것을 잘 조절해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고 비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생활관리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의 기본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곡기라고 불리는 탄수화물을 일정량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굶게 되면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는 또 방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체력 상황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누구나 개운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운동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눈이 떠질 때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즉 체력이 받쳐줄 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에 따라 처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기운이 없는 경우 비허형, 식욕이 항진된 경우 위열형,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간울형, 대사 속도가 저하된 경우 양허형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상태에 맞는 처방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약침이나 장침을 이용한 전기 자극술을 통해서 부분 지방에 대한 분해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매선과 추나를 이용해서 체형 교정을 유도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관리하실 때는 사람 몸을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로 인식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요요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이었습니다. 건강 상식을 한방으로 풀어보는 건강 한방. 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7. 네,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국가 암 검진 안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20세 이상 짝수년생이 대상이고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암에 대한 검진이 실시됩니다. 건강검진 지정기관 병의원에서 실시하며 지정의료기관에 전화 예약 후 국가암검진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23으로 문의주세요. 강북구에서 결핵검사를 운영합니다. 의심 증상으로 결핵검사를 원하는 강북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은 연 1회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장소는 강북구 보건소 1층 감염관리실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687, 7686, 7688로 문의주세요. 청소년 및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니코틴 의존도 평가 실시를 진행하며 대상자 1:1 맞춤형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공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니 금연에 꼭 성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02-901-7667, 7668로 문의주세요. 2022년 치아 혼매우기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강북구에 주소지를 둔 아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2년에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술비는 무료입니다. 02-901-7665에서 7666, 7670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